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가 서울시 스마트 안전돌봄 자치공모에 선정돼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전등 은비돈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전등은 음성으로 작동할 수 있어 집 화장실 앞이나 복도 등에 설치하면 야간에도 손쉽게 불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맡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낙상사고 위험이 큰 165가구를 선정해 스마트 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경로당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복합 문화공간, 일명 어울림 경로당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는 300제곱미터 내외의 신규 구립 경로당 중에서 어르신 이용률이 높고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한 곳을 어울림 경로당으로 선정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울림 경로당은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공간을 개방합니다. 세대 통합 프로그램은 대학 동아리와 연계한 청년 연계형, 경로당 어르신이 지역 어린이에게 바둑이나 한자 등을 가르치는 자원봉사형, 경로당을 소모임 공간으로 개방하는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은평구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장애인들이 미용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용실 출입구 문턱을 없애고 자동문을 설치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정보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오늘은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알아봅니다. 한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장애인 분이셨는데 본인이 이제 미용실을 가고자 하는데 그 미용실 입구가 이제 턱이 있거나 또 문이 좁아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친화 미용실을 한 곳이라도 꼭 지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미용실 경험인데 제가 이제 미용실을 갔었는데 이게 1층이었어요. 근데 미용실 안쪽으로 약간 턱이 내려가는 턱이 있는 미용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약간 소란스러워서 이제 잠깐 보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이 이동식 경사로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설치하고 들어오셔서 머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장애인분들이 정말 미용실에 가고자 하는 게 좀 간절하시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다 오래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참에 이제 올해 이제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응모했고 선정이 돼서 이제 저희가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장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해하는 마음과 또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좀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로변에서 이제 접근이 용이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미용실에 경사로랑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부 안에 공간이 여유 공간이 좀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7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곳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필요한 곳들은 경사로 설치하고 자동문을 설치하고 또 저소음 이미용기 이런 미용 용품을 좀 몇 가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현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 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 이분들이 한 달에 월 1회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1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이제 장애 인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구에 해당하고 또 장애 인구가 이제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 중에 이제 지체 장애인이 8,000명이 넘으며 또 그 중에서도 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분들도 8,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 인구의 한 38%, 9%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장애 있는 분들이 미용실 이용할 때 좀 더 문턱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친화 미용실이라는 현판을 보고서 아, 나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볍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바라는 점은 장애인과 이제 비장애인이 구분되지 않고 우리 이웃의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은평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인들도 이제 장애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바람은 이제 내년이 되면 좀 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집 가까운 곳에 가서 또 임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한계동에 1개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원도심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격이 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우려 속에서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분양 증가와 아파트값 양극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청약 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인천 산곡동의 한 아파트 분양 사업장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D타입의 분양가는 8억 5,200만 원. 베란다 확장과 유상 옵션, 이자 후불제까지 감안하면 아파트값은 9억 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천 원도심에서 분양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값이 9억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양을 앞두고 미분양 우려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는 공격적인 분양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팔려버리게 되면 가격을 내려서 빨리 완판하는 것보다 분양가를 올려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유리한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고분양가 논란에도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D타입의 청약 경쟁률은 6대1을 넘겼습니다. 일부 소형 평형에서 청약 미달이 나왔지만 전용 면적 96제곱미터 청약 경쟁률이 7.6대1을 기록하는 등 중대형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까지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였던 인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한 달 뒤 2천만 원대로 껑충 뛰었고 올해 3월 2,100만 원 가까이 오르더니 4월 산곡동 분양에서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이 넘는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역에서는 아파트값 양극화와 미분양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 사업장들은 미분양 우려 속에서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벼랑 끝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내 A7, A8 블록에 대한 본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공급 물량은 전체 865가구로 사전 청약 673가구, 일반 분양 192가구입니다. 두 블록 모두 전세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로 단일 평형이며 분양 가격은 평균 5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달 당첨자 발표를 거쳐 입주는 오는 2028년으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A7, A8 블록 주택 전시관은 오는 10일 인천 청라에 개관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3,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9,700여 건에서 37%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6,100여 건까지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후 1월 6,250여 건, 2월 9,720여 건 등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을 넘어선 것도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크게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 과제를 짚어봅니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장애인과 약자보호 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미화 국회의원을 국회는 지금에서 만났습니다. 장애 당사자 의원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대통령 공약에 그러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장애인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현재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정책 입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또 사실 장애 당사자들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보건복지부에만 국한된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분야에 다 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는 마치 장애인이 여전히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대상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요구는 20대 대선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지난 24년 5월 30일을 아침 9시 땡 치니까 바로 국회 그 의사국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먼저 제출했던 22대 1호 법안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안,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동권 보장, 이게 돼야 된다. 그 정책이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우리 장애계의 요원이에요. 또 대표 발의한 2개 개정법에도 취약계층 보호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막 발생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산불이 났을 때 되게 이제 재난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취약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들은 전달을 못 받는 방식이에요. 피상계엄 당시에도 그게 자막 서비스 수업 방송이 전혀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안에다가 그랬을 때 수어 통역이라든지 문자 서비스라든지 자막 서비스라든지 또 어떤 상황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에서 또 활동 중이시고 또 네. 전남 지역 기반으로도 활동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 네. 전남 의대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 전남 지역을 토대로 해서 제가 평생을 거기서 장애 인권 운동을 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의 의대 문제는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문제죠. 처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되면서부터 처음 질의할 때부터 현안 질의로 제가 전남 의대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국의 의대가 대학병원이 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남 지역에만 의대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 그러면서 전남은 도소벽지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라든지 응급의료 체계가 가장 취약한 구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순천대와 국립대인 목포대학교가 통합의대 신설 계획을 이미 24년 11월 말에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고, 교육부가 통합의대를 검토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26년 의대 정원 증원하고는 별개 문제로 응급 시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고 살아가야 될 생명권,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대 국회 들어와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향후에 좀 의정활동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짧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고 후퇴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내는 데 힘을 썼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3년은 정말 새로운 일을 만들고, 그리고 장애 당사자로서 우리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직접 시행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는 일에 제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